광활한 유라시아 대초원을 누비고 다니던 기마 유목민족 흉노. 그들은 북방 초원의 수많은 유목 국가들을 통일시켜 동아시아 최초의 유목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번 영상은 흉노의 영웅 묵돌 선우의 이야기입니다. 흉노는 몽골 초원을 주무대로 활동했으며 트루트계, 몽골계, 퉁구스계 등의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유목 국가로 알려진 스키타이의 철제 기술과 기마술 등의 영향을 받아 강력한 기마 유목 국가로 성장합니다. 흉노의 전성기 때는 몽골 초원에서부터 러시아 남쪽까지 달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흉노는 기원전 4세기경 중국 전국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사기 흉노 열전의 내용을 보면 흉노인의 풍습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흉노의 시조는 하우시의 후예로 은나라 때 북변으로 달아난 순유란 인물이다. 산융, 허뮨, 훈육으로 불리며 주로 북쪽의 미개척지에서 목축을 하며 옮겨 살았다. 그들은 주로 말, 소, 양과 같은 가축을 기르며 물과 풀을 쫓아 옮겨 다녔으나 각 부족은 영역을 분명히 나누어 가졌다. 그리 없어 서로 말로 약속을 했고 어린아이들은 활로 새나 쥐를 잡았으며 어른이 되면 자유자재로 활을 다룰 수 있어 전원이 무장기병이 되었다. 흉노의 풍속은 평상시에는 목축에 종사하며 새나 짐승을 사냥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긴급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싸움을 연습하여 다른 부족들을 침략, 약탈했다. 이것은 그들의 타고난 천성이었다. 그들이 먼 곳을 공격할 때는 화살을 사용했고 접근하여 싸울 때에는 칼과 짧은 창을 사용했다. 유리하면 진격하고 불리하면 퇴각하면서 도망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또한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왕을 비롯한 모두가 가축의 고기를 먹으며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어 입고 털이 달린 모피는 외투로 입었다. 장정들은 기름진 살코기를 먹고 노약자들이 나머지를 먹었다. 건장한 자를 귀히 여기고 노약한 자를 천하게 여겼다. 형제가 죽으면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삼았으며 성이나 자가 없어 서로 이름을 불렀다. 등의 내용으로 사마천의 흉노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흉노 주변 상황은 개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전국시대로 진시황의 진나라에 대항해 흉노 역시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등과 연합하여 진시황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 후 혼란했던 전국시대를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하는데요. 진나라는 전국을 통일하자 지금까지 눈에 가시었던 흉노를 토벌하기 위해 몽염 장군을 보내어 흉노를 중원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흉노가 또다시 중원 땅에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대한 성벽인 만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만리장성 건설에는 수십만 명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흉노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이는 곧 진나라 멸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진시황이 죽은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진나라는 곧 멸망하는데요. 이 틈을 타서 위축되어 있던 흉노는 다시 한번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흉노는 몽골 초원에 패권을 두고 다른 강성한 유목 국가인 동쪽의 동호, 서쪽의 월지와 한참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흉노의 지도자는 두만 선우였습니다. 선우란 하늘의 아들로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룬다는 의미로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며 선우의 비를 연지라고 불렀습니다. 두만 선우에게는 태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훗날 초원의 역사를 뒤바꾼 묵돌이었습니다. 두만 선우는 흩어진 흉노 부족들을 규합하여 힘을 키웠고 자신의 후계자를 묵돌로 정하며 시세는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두만 선우가 총애하던 연지로부터 늦둥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묵돌의 인생은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데요. 황후인 연지가 자신의 아들을 태자에 봉할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두만 선우 역시 늦둥이 아들을 태자로 삼기로 결정을 하고 태자인 묵돌을 제거하기 위해 계략을 세우죠. 당시 흉노는 서쪽의 강국 월지에 볼모를 보내어 화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두만선우는 묵돌을 월지에 볼모로 보내버립니다. 묵돌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하루아침에 태자에서 볼모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뿐만 아니라 묵돌을 볼모로 보내자마자 곧바로 월지를 공격해 버립니다. 두만선우는 직접 아들을 죽이지 않고 월지의 손으로 죽이려고 한 속셈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눈치챈 묵돌은 어떻게 아버지가 태자인 나를 죽이려 하시는가 라고 크게 분노합니다. 두만선우의 예상대로 월지는 흉노의 공격에 격분해서 볼모로 와 있는 묵돌을 죽이려고 몰려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묵돌은 기지를 발휘해 천리마를 훔쳐타고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탈출에 성공한 묵돌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거하고 늦둥이 이복 동생을 태자로 봉하려는 속셈을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분노를 참고 복수를 다짐하며 흉노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묵돌이 흉노로 돌아오자 두만선우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알았지만 직접 아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제에서 살아온 아들의 용기를 가상하게 여겨 일만의 기병을 통솔하는 장군으로 임명하죠. 묵돌은 분노를 참으며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제거하고 선우 자리를 찬탈할 계략을 세웁니다. 가장 먼저 묵돌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 충성을 바치는 부하들이었습니다. 마침 1만의 기병을 가지게 된 상황이라 이들을 훈련시켜 취니 부대로 만들려고 계획합니다. 대표적인 취니 부대라고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불사부대인 이모탈과 신라의 화랑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묵돌은 모든 부하들에게 자신과 같은 표적에 화살을 쏘도록 훈련시키는데요. 소리내는 화살인 명적을 만들어서 내가 명적을 쏘면 그 어떤 곳이든 주저없이 화살을 쏘아야 한다. 만약 쏘지 않으면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후 묵돌은 사냥터에서 명적을 쏘았을 때 자신을 따라 화살을 쏘지 않은 부하들을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애마와 총애하던 애첩을 차례대로 쏘는데요. 그때마다 주저한 부하들은 모조리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렇게 철저한 훈련이 계속되고 마침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강한 취니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어느 날 다시 사냥에 나선 묵돌은 아버지의 명마를 발견하고 명적을 날립니다. 엄격한 훈련을 받은 부하들 역시 일제히 두만선우의 명마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제서야 묵돌은 비로소 나만의 취니 부대가 완성되었구나 라며 만족해 하는데요. 때마침 두만선우가 사냥을 하러 나서자 묵돌도 동행하게 됩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계획했던 복수의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묵돌은 드디어 아버지를 향해 주저없이 명적을 날렸고 좌우의 부하들도 일제히 두만선우에게 화살을 쏘아 그만 벌집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묵돌은 아버지를 죽인 후 잇따라 계모였던 연지와 이복 동생도 죽여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따르지 않는 반대파 대신들까지 모두 숙청을 하고 기원전 210년경 흉노의 제2대 선우에 오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반대파를 일제히 제거해 선우 자리에 오른 묵돌. 그에게서 패륜적이고 잔인함을 엿보지만 동시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느끼게 된 부하들은 더욱더 묵돌 선우에게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묵돌이 흉노의 새로운 선우가 되었다는 소식은 주변국으로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가장 먼저 동쪽의 동호가 반응을 보이는데요. 동호의 왕은 묵돌을 애송이라며 얕잡아보고 사신을 보내 흉노의 보물인 천리마를 달라며 무례한 요구를 해옵니다. 이에 흉노의 신하들은 천리마는 흉노의 보물이므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죠. 하지만 묵돌 선우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천리마 정도는 아깝지 않다라며 선뜻 동호에게 천리마를 줘버립니다. 그러자 동호는 잇따라 무리한 요구를 해버립니다. 묵돌이 총애하는 연지들 중 한 사람을 보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동호가 흉노를 깔보고 있다며 절대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죠. 하지만 이번에도 묵돌 선우는 동호와의 화친을 위해서는 여자 한 명쯤은 아깝지 않다며 연지를 보내버립니다. 이에 동호왕은 묵돌은 힘없는 겁쟁이다. 더 이상 흉노는 동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라며 경계를 완전히 풀어버리죠. 그리고 더욱 기고만장해진 동호왕은
이번엔 흉노와 동호의 국경 경계 지역인 넓은 땅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는 일부 신하들이 찬성했는데요. 어차피 쓸모없는 황무지이니까 동호에게 땅을 주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묵돌은 땅이란 나라의 근본이 아니더냐? 어찌 그 땅을 줄 수 있단 말이냐? 당장 동호를 정벌해야겠다. 라고 불같이 화를 내며 땅을 내주어도 좋다고 말한 신하들을 모조리 참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즉시 말을 타고 군사들을 총동원해 이번 싸움에서 후퇴하는 자는 목을 베어버리겠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묵돌 선우는 방심하고 있던 동호왕을 급습하여 죽여버리고 순식간에 동호를 복속시켜 버립니다. 동호를 복속시킨 묵돌 선우는 크게 5개의 큰 부족을 중심으로 통치를 했는데요. 자신을 보좌하기 위해 좌현왕과 우현왕이란 직책을 두었고 좌우현왕 아래에 각각 지방관 등의 직위들을 두었습니다. 각 지역의 제후들을 왕으로 불렀고 서역 지역을 관장하는 제후를 일축왕으로 봉하며 흉노를 조직화된 최초의 유목국가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조직화된 흉노는 점점 더 강성해져서 여러 부족을 복속시켜 많은 땅을 정복해 나가며 흉노 제국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묵돌 선우는 이제 오래전 진시 황제에게 빼앗겼던 흉노의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해 남방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 당시 남방은 피비린내 나는 초환 전쟁에서 유방이 승리하여 한나라를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기원전 202년경 흉노의 묵돌 선우와 항고조 유방의 운명적인 만남, 그 유명한 백든산 전투가 벌어집니다. 유방의 군대는 천하의 항우를 이겨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였습니다. 유방은 흉노가 계속해서 한나라의 북변 지역을 약탈하며 침략한다는 보고를 받고 먼저 한나라 개국공신인 명장 한왕신을 보내 흉노를 토벌하게 명합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한왕신은 한나라를 배신하고 흉노에 투항해버리는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한왕신의 배신에 크게 격노한 항고조 유방은 그렇다면 짐이 친히 흉노를 징벌하겠다 라고 대흉노전을 선포합니다. 유방은 40만 대군을 이끌고 기세 좋게 흉노 토벌길에 오릅니다. 흉노 진영이 있는 평성 근처까지 도착한 유방은 잠시 흉노의 진영 내부를 알아보기 위해 화친을 구실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를 간파한 묵돌은 진영 내에 비루한 말과 늙은 병사들만 남겨놓아 한나라 사신들의 눈을 속입니다. 돌아온 신하들은 하나같이 지금 흉노의 진영에는 비루한 말과 늙은 병사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공격해야 한다고 보고하지요. 이때 유경이라는 인물만이 흉노의 유인책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유방은 유경의 말을 무시하고 직접 선발부대를 이끌고 즉시 흉노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유방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묵돌은 유방의 선발부대를 조금씩 유인하죠. 묵돌의 유인책을 눈치채지 못하고 흉노와의 작은 전투에서 계속 승리한 유방은 자만에 빠져 본진과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흉노 진영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묵돌의 유인책에 걸려든 유방의 선발부대는 결국 갑자기 나타난 수많은 흉노의 매복병에 포위되었고 7일 동안이나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게다가 처음 느껴보는 북방의 추위 속의 병사들은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사기는 급격히 떨어져 이제 유방의 목숨은 묵돌의 손에 달려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한편 항고조 유방이 백든산에서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본진에서는 긴급하게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진평이라는 인물이 묵돌 선우의 연제에게 뇌물을 먹여 황제를 구출하자는 안을 냅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묵돌의 연제를 만나러 갑니다. 연제를 만난 진평은 뇌물과 함께 절세미녀의 그림을 함께 보여주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만약 선우께서 지금 유방을 죽이고 한나라를 정복하면 연제의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나라에는 이렇게 그림 속의 미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라고 돌려 말하자 연지도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채고 유방을 풀어줄 것을 묵돌 선우에게 청하게 되죠. 묵돌 역시 당장 유방을 없애기에는 아직 원군이 도착하지 않았고 또한 연지의 청을 무시하기도 어려워서 결국 유방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한쪽 길을 열어줍니다.
훈련한 유방은 이후 묵돌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화친을 하게 됩니다. 이 화친을 한나라에서는 평성의 치라고 부를 만큼 굴력적이었는데요. 화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한나라 왕실의 여인을 선호의 연지로 바친다. 둘째, 한나라는 매년 술, 비단, 곡물을 포함한 일정량의 조공을 한다. 셋째, 만리장성을 경계로 양국이 서로 상대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화친이란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한나라가 흉노에게 일방적으로 공주와 물자를 바치는 형편이라서 실제로는 한나라에 불리한 굴력적인 불평등 조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흉노는 한나라를 속국처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천하의 한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고 흉노에게 공주와 물자를 바치며 지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례는 60여 년간 계속되었고 동아시아 패권은 흉노에게 넘어갑니다. 훗날 한고조 유방이 죽을 때 흉노와는 절대 전쟁을 하지 말아라 하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한나라의 흉노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컸다고 합니다. 한고조 유방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묵돌 선유는 이제는 서역 지역으로 눈을 돌려 태자 시절 볼모로 잡혀 있었던 월지 정벌을 계획합니다. 거대해진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나라의 조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금을 구하기 위해 서역 지역 26개 오아시스 왕국들을 지배하고 동서양을 이어주는 무역로를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때 월지가 장악하고 있는 서역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나라의 비단으로 무역에 큰 활기를 띠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흉노로서는 월지와의 일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묵돌 선유는 한나라의 유방이 죽었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월지 정벌을 떠난 후에 후방에서 한나라가 쳐들어오면 난처해지기 때문에 월지 정벌에 앞서 한나라의 내부 상황을 한번 탐색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방의 아내이자 한나라 최고 권력자인 여태우를 시험해 보기로 하는데요. 묵돌 선유는 바로 여태우를 희롱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대가 과부가 되었다고 들었소. 나도 외로운 군주이니 우리 서로 부족한 것을 결합해서 나와 혼인하는 게 어떻겠소? 라는 묵돌 선우의 편지는 한나라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여태우의 분노는 극에 달해 당장 묵돌의 목을 가져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개포라는 신하가 진언하기를 승하하신 선하께서도 몸소 40만 대군으로 흉노터벌에 오르셨지만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금 흉노와 싸우게 되면 한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진언합니다. 개포의 충언을 듣고서야 여태우도 흉노와의 전쟁은 무리라 생각하고 마지못해 답변을 보내는데요. 신첩은 이제 너무 늙어 소녀를 상대하기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천하의 악녀 여태우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자세를 보일 정도로 당시의 흉노 제국의 힘은 한나라를 훨씬 능가했던 것입니다. 여태우의 답장을 받은 묵돌 선유는 생각대로 한나라가 당분간은 전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드디어 서쪽의 강국인 월지를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월지를 공격하여 서역 지역에서 몰아내 오아시스 26개 왕국을 복속시켜 무역로의 상권도 장악해버립니다. 서역을 손에 넣은 후 경제적인 번영과 강력한 흉노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묵돌 선우는 기원전 174년경 숨을 거두게 됩니다. 35년간의 재위 기간을 끝으로 아들인 노상 선우가 그 뒤를 잇습니다. 사마천은 묵돌 선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순유에서 두만에 이르기까지 흉노는 커졌다, 작아졌다를 되풀이했다. 묵돌이 선우에 오르자 흉노는 가장 강대해져서 북쪽의 오랑캐들을 모두 복종시키고 남쪽으로는 중국과 대적하기에 이르렀다. 권자를 위해 아버지조차 서슴없이 죽이는 패륜적이고 비정한 인물이었으나 과단성과 결단력, 용맹성이 비범하고 영웅다운 풍모도 있었다. 이에 흉노의 귀인과 대신들이 모두 탐복하였으니 묵돌 선우를 현명하다고 여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돌 선우 사후에도 흉노는 300여 년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굳건히 자리매김합니다. 여러 세력을 통합하여 대제국을 건설한 묵돌은
뛰어난 능력자이면서도 동시에 비정한 지도자라는 상반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흉노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목 국가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흉노의 영웅 묵돌선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